노후 금빛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왜 어떤 어르신은 항상 많은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실까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올해 80살이신 김순자 할머니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동네 경로당의 진짜 인기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중한 정보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는 채널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 우측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말 100% 공짜로 이런 황금 같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경로당 인기왕이 되는 3가지 황금 법칙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고,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로당에 가면 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말이죠. 할머니 계속 말씀하시길. 그러면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시면서 아, 순자 할머니 오셨네 하면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할머니가 들려주신 실제 경험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다 외면하시고 말을 안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순자라고 해요 하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은 저희 경로당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셨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해보시면 분명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밝고 경쾌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은 경청의 달인이 되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말씀 계속 들어보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정말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다른 분들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드려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경청의 비밀이 정말 대단했어요. 첫째로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들어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죠. 둘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드리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하시면 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말해드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잘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경로당에 박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무뚝뚝하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분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젊었을 때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6.25 전쟁 때 이야기도 있고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 경로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황금 법칙은 작은 배려 실천하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을 들어보시죠. 제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작은 무언가를 준비해 가요. 때로는 집에서 기른 상추나 깨시 피고요. 때로는 손자가 좋아한다고 사온 사탕을 몇 개씩 나눠드리기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마음이 정말 큰 감동을 주거든요.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비싼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날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다른 분들이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전화를 드린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경로당에서 못 뵈니까 걱정됩니다.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감동적인 사례가 또 있어요. 작년 겨울에 이웃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경로당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끓인 따뜻한 죽을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과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배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해드리는 거죠. 봄에는 예쁜 꽃 한 송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한 잔, 가을에는 달콤한 과일,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황금 법칙들을 실천할 때 절대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김순자 할머니 말씀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면 상대방이 다 느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인사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워졌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차갑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제 실전 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경로당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없는지,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없는지, 아파 보이시는 분은 없는지 말이죠. 둘째, 자리를 정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쉬운 곳으로 앉으세요. 구석진 자리보다는 중앙 쪽이 좋고요. 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면 더욱 좋아요. 셋째, 대화를 시작할 때는 날씨나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화제로 말문을 여는 거죠. 넷째,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는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드린 다음에 반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김순자 할머니가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칭찬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칭찬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꼭 말씀드려요. 옷이 예쁘시다든지, 오늘 표정이 밝으시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짜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칭찬하면 금세 티가 나거든요.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죠. 우리 경로당에 한복을 정말 예쁘게 입고 오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복이 정말 우아하시네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알고 보니 딸이 사준 한복인데 안 어울릴까봐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 황금 법칙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후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70세 박영희 할머니 말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를 보면 다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75세 최만수 할아버지, 나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8세 김영자 할머니, 작은 배려를 실천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이제 경로당이 진짜 제2의 집 같아요. 가족보다도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특별히 더 알려주신 보너스 팁이 있거든요. 가끔은 경로당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일인 분이 계시면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린다든지, 명절이 되면 옛날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말이에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칭찬 릴레이예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옆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쑥스러워 하시지만 나중에는 정말 좋아하세요. 또 하나의 특별한 비밀은 공통관심사 찾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법을 서로 알려드린다든지, 손자, 손녀 자랑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공통 화제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먼저 인사하기.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밝고 진심 어린 인사. 새로 오신 분들께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모든 분이 들을 수 있게. 두 번째 황금 법칙, 경청의 달인 되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듣기. 그러시군요, 정말요? 같은 맞장구 치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세 번째 황금 법칙, 작은 배려 실천하기. 집에서 기른 채소나 간단한 간식 나눠드리기. 아프신 분들께 안부 전화드리기.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 전하기. 보너스 팁으로는 진심으로 칭찬하기, 작은 이벤트 만들기, 공통관심사 찾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